안녕하세요. 이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죠? 특별히 다친 것도 아닌데 온몸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고 무릎은 삐걱거리고 머리는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강황을 찾으십니다. 염증에 좋다더라, 관절에 좋다더라, 기억력에 좋다더라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루로 삼켜도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귀한 금가루를 하수구에 버린 셈입니다. 그럼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 그리고 기름기 있는 반찬, 특히 구운 고기나 생선에 넣으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힘, 밥상 위의 강황을 올려야 합니다. 왜 하필 밥과 고기냐고요? 이유는 뒤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강황가루 한 통쯤은 있으시죠? 누가 그러더라. 강황이 염증을 싹 잡아주고 관절을 편하게 해주고 혈당도 내려가고 기억력에도 좋다더라. 그래서 쓰고 맛없는 걸 꾹 참고 약처럼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물병에 타서 꿀떡꿀떡 마시는 분도 계시고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그냥 입에 털어 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몇 달을 챙겨 먹었는데 왜 내 몸은 그대로일까요?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손가락은 여전히 뻣뻣하고 뱃살도 꿈쩍도 안 하고 머리는 여전히 흐릿합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화가 나지요. 내가 속은 건가? 아니면 방송이 다 거짓말인가? 강황이 별거 아닌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강황이 정말 좋은 게 맞긴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강황은 원래 몸에 좋은 재료가 맞습니다. 문제는 강황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신 강황은 대부분이 효과도 못 보고 그대로 화장실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인데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정말 안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1%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강황을 물에 타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강황을 그냥 통과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도대체 강황은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밥과 기름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황만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추를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강황을 먹고도 아무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같은 강황을 먹어도 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100세 연구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실천형 건강 정보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강황을 돈 낭비해서 몸을 살리는 습관으로 바꾸는 공식,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강황은 밥과 기름 있는 음식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후추를 꼭 함께 넣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후추, 기름, 그리고 열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이라는 녀석이 염증을 낮추고 뇌 속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을 정리하고 관절의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큐민은 아주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둘째,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셋째, 어렵게 흡수되어도 간에서 대부분 바로 처리되어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지용성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위장 속에서 물과 따로 놉니다.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설령 일부가 장에서 흡수되었다 해도 혈관을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검문소이죠. 낯선 물질이 들어오면 일단 차단부터 합니다. 커큐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은 이 녀석을 익숙한 영양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외부 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빠르게 분해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먹었지만 몸에는 거의 남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후추입니다. 네, 우리가 설렁탕 먹을 때 무심코 톡톡 뿌리는 그 후추 말입니다. 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페린이 정말 기막힌 역할을 합니다. 커큐민이 간에서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잠시 제동을 걸어줍니다. 간에서 커큐민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커큐민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후추 속 피페린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가 여러 배 증가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준으로는 강황 한 티스푼에 후추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음식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소량이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강황통 옆에는 항상 후추통을 함께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기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큐민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기름에 실어서 보내야 합니다. 강황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기름 입자가 커큐민을 감싸 안고 장 점막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 들기름, 코코넛 오일 등 집에 있는 기름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특별한 제품을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기름이 커큐민을 태우는 리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리무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기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열입니다. 많은 분이 생가루를 그대로 드십니다. 그런데 가열을 하면 커큐민의 구조가 조금 느슨해져서 우리 몸에서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강황을 날로 먹지 않고 항상 요리에 넣어 볶거나 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과 함께 가열하는 과정이 바로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 과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황은 혼자 보내면 안 됩니다. 후추라는 보디가드, 기름이라는 리무진, 그리고 열이라는 문 열쇠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커큐민이 몸속에 들어와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넣어야 가장 좋을까? 밥에 어떻게 넣어야 하고 고기에는 어느 정도를 뿌려야 할까? 이런 실천 방법을 다음 챕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몇 그램에 강황 몇 티스푼, 기름은 얼마나, 또 후추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비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 세대인 저 이 원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에서 또 논문에서 여러 자료에서 강황이 좋다는 이야기를 보고 저 역시 실천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입에 딱 털어넣고 물 한 컵 딱 마셨습니다. 너무 써서 먹기가 고역이었지만 몸에 좋다는데 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이어갔습니다. 무릎이 좀 더 부드러워지길 바라며 또 건망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거의 비슷했고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의 시니어들처럼 관절통이 가끔씩 있고 무엇보다도 치매 예방 차원에서 강황을 먹기 시작했지만 딱히 기억력이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1년 동안 돈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지금 강황을 통과시키고 있었구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방법이 틀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 뒤로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걸 멈추고 후추를 곁들이고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손가락이 덜 뻣뻣했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저는 직접 경험한 이후로 환자분들께 반드시 이런 방법부터 강조합니다. 강황은 약처럼 먹는 게 아니라 음식처럼 활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을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는 밥입니다. 한국인은 밥을 매일 먹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바로 밥에 넣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쌀 2인분 약 300g 기준으로 강황가루를 깎아서 작은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밥숟가락이 아닙니다. 티스푼입니다. 더 좋아질 욕심에 많이 넣으면 써서 먹기가 싫어지니까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반 스푼 정도를 둘러주시고 후추는 한 꼬집만 넣습니다. 이 세 가지를 쌀 위에 얹고 평소처럼 취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밥이 완성되면 노란빛이 은은하게 돌지만 카레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쓴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구수한 향이 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기름과 열이 함께 작용하면서 커큐민이 훨씬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릴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처럼 먹지 말고 밥상 속에 녹여 넣으라고요. 두 번째는 고기나 생선 구이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굽거나 고등어를 굽거나 소고기를 볶을 때 이미 기름과 열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때 마지막 단계에서 강황가루를 아주 소량 후추 뿌리듯이 살짝만 더 해보십시오. 후추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과 만나면서 커큐민의 흡수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길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 음식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 한 컵에 강황 티스푼으로 하나, 후추 한 꼬집,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아주 소량 넣어 잘 저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잘 젓기가 귀찮으시면 작은 믹서에 넣고 확 한번 돌려버리면 참 편하고 맛있습니다.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이 커큐민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공복에 속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불편감이 있으면 식후로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티스푼 기준 1스푼에서 2스푼, 대략 3에서 5g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밥숟가락으로 퍼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강황이 실제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분들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강황이 우리 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죠.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리고 이름도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립니다. 많은 분이 단순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뇌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동을 계속하는 뇌세포 주변에는 단백질 찌꺼기들이 조금씩 쌓이는데 이 물질이 끈적하게 엉겨붙으면 신경신호 전달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커큐민이 주목받는 이유는 항염작용과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염증 반응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독성 단백질 축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물론 강황 한 번 먹는다고 치매가 사라진다 이런 식의 과장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염증 환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요즘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 높고 당화 혈색소가 경계선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커큐민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혈당 조절 환경을 개선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과 만성 염증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허리가 뻐근한 증상은 단순 마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절 주변에는 염증성 물질들이 축적되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커큐민의 항염 작용은 이런 염증 매개 물질의 활동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관절 통증 점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용량과 방법 그리고 개인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은 출혈 위험이 있고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니 요로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고용량을 피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천 가능한 루틴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물에 타지 말고 후추와 기름을 꼭 함께 열을 가해서 드세요. 아침엔 따뜻한 우유에 저녁엔 밥이나 반찬에 뿌리세요. 하루 티스푼 1 내지 2개, 그러니까 1스푼 내지 2스푼 티스푼으로 충분합니다. 강황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1년간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방식을 바꾸고 나서 비로소 몸에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뒤에는 분명히 다른 몸으로 서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겠다,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실천. 그 2가지 글자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황만 먹으면 될까요? 사실 강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강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황밥에 꼭 곁들여야 할 반찬 3가지, 그리고 강황과 상극인 음식 조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강황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100세 연구는 앞으로도 과장 대신 원리로, 광고 대신 실천으로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오늘 저녁 밥상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